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12강을 보강하는 시간으로 선지성각자에게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공부하겠습니다. 인생은 배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 배워야 하느냐? 첫째는 일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둘째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지식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학의 목적은 지각에 있습니다. 세상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요 혁명가인 손문은 지각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먼저 알고 먼저 깨달은 선지성각자가 있습니다. 선지성각자는 역사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요 하늘이 보낸 소수의 인물입니다. 선지성각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 하늘의 특제품이요 역사의 특별한 사자들입니다. 둘째는 나중에 알고 나중에 깨닫는 후지후각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성각자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 나중에 알고 나중에 깨닫는 후지후각자는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후지후각자가 가능합니다. 셋째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부지불각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고난 버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자각이요, 먼저 깨닫는 것이 성각이요, 늦게 깨닫는 것이 망각입니다. 크게 깨닫는 것이 대각이고 바로 깨닫는 것이 정각, 근본을 깨닫는 것이 본각, 원만하게 깨닫는 것이 원각입니다. 고려의 대국 국사를 위시하여 불교의 수도자 중에는 각자가 붙은 사람이 많습니다. 석가는 6년 동안 부닷가에서 온갖 고생과 난행을 거듭한 후에 대오정각했습니다. 공자는 많은 공부와 오랜 수양을 쌓은 끝에 깊은 도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대각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고 고생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뛰어난 철학자 칸트는 교육학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서 교육의 성과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남는 것이 없죠.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공이 되고 무가 됩니다. 인간에게서 교육을 제거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 교육,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모두 빼버리면 인간은 무지몽매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짐승이 되는 거죠. 인간은 교육의 산물입니다. 교육이 인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교육 없는 인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나기보다는 하나의 동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3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서 말도 할 줄 모르고 도덕도, 예절도, 지식도, 능력도, 인격도 없는 하나의 동물적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치원과 초등고등학교와 대학에서 16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인간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학교도 없고 선생도 없고 교과서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학교가 있고 선생이 있고 교육이 있습니다. 동물은 학교가 없지만 신이 부여한 본능의 힘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능이란 무엇이냐? 신이 생물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한 근본적 생활 능력입니다. 본능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놀라운 힘입니다. 거미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정교한 거미줄을 혼자 칠 줄 알고, 병아리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기에게 필요한 먹이를 골라서 쪼아 먹습니다. 새도 하늘을 높이 날 줄 알고, 물고기는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칠 줄 알고, 원숭이는 나무를 마음대로 넘나들 줄 알고, 새들은 나무가지를 물어다가 지혜롭게 둥지를 기울 줄 압니다. 이것은 신이 생물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한 본능의 지혜요 생활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본능적 차원에서 볼 때 지상의 온갖 생물 중에서 가장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인생은 새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 줄도 모르고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헤엄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인간에게 뛰어난 지능과 놀라운 학습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인간은 이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칸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육은 인간에게 부과된 가장 중요한 문제요, 가장 어려운 과제다. 교육은 하나의 기술이다. 칸트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에게 부과된 최대 재난의 과제다. 어떻게 어린아이와 학생을 가르쳐야 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인간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가? 지식교육은, 기술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인격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다. 사람을 교육하여 하나의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처럼 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다. 우리 현대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3가지 정신적 범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죄입니다. 둘째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셋째는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간결하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불학, 불교, 불행은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3가지 정신적 범죄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는 배움과 가르침과 행함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부단히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시인 게테는 이야기합니다. 배워야 능력이 생기고 배우지 않으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능력 있는 인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지식과 기술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물질은 남에게 나누어 주면 없어지지만 정신과 지식은 남에게 나누어 주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기본적 차이입니다. 나만 알고 남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지식의 에고노이즘이요 지적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는 교육에 태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매우 기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정신적 범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요 뛰어난 정치가였던 율곡 선생은 교육학의 명저인 경몽요결의 제일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모름지기 배워야 합니다. 웰빙 인생학을 공부해야만 건전한 인격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기 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점점 후퇴하고 타락하며 끝내는 망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교육이 문제입니다. 공교육에 인생학 교육이 빠져서 인격을 갖춘 인재가 만들어지지 못해 결국 사회 각 분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명문대 출신은 많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 정치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두가 선지성각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이타주의를 외면하고 자기의 육적 사욕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 뿐이라 참으로 괴롭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현실에 참담함을 넘어 마음에 한없는 고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만이라도 교육의 중요성을 배각하여 대동세상 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질문하는 잠시 사는 세상, 딱 한 번 사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의 답을 공부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웰빙 인생학 강의를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